이번에 볼 거는요. 슬라이드 작성하는 걸 해볼게요. 일단 작성하기 전에 간단하게 화면 구성 이런 것들도 뭘 하기 전에 화면 구성에 대한 것부터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바탕화면에 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있으면 더블 클릭해 주세요. 나는 바탕화면에 없다. 이런 분들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앱 목록에 파워포인트 2016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바탕화면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위에 보시면 여기 뭐 파일, 홈, 삽입, 디자인 등등등 여기를 탭이라고 부릅니다. 탭,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각각의 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탭을 눌렀을 때 아래 보면 클립보드, 슬라이드, 글꼴, 단락 이런 식으로 구분이 져 있어요. 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여기를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립보드 그룹, 슬라이드 그룹, 글꼴 그룹, 단락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리본 메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를. 그리고 그 그룹 안에 각각에 있는 목록들을 저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무슨 탭, 어떤 그룹, 아이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위에서 저기 있는 것들을 클릭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지금 1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이제 슬라이드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목록.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뭐 나중에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슬라이드 편집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집창.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편집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작은 형태로 이쪽에 표시를 해줘요. 작게. 여기서 막 작업을 하고 있으면 축소형으로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위쪽에 탭, 그룹, 아이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슬라이드 목록, 그 다음 여기는 슬라이드 편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슬라이드 작성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편집에 보면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데 있죠. 클릭하시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마을기업 소개. 다음 그 아래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란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 다 하셨죠?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여기 왼쪽에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쪽에다가 그럼 여기 위에 홈 탭에 여기 새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 한번 눌러줄게요.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 요 새 슬라이드 글자에 여기 글자에다 대고 클릭해 주세요. 홈의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 글자에다가 클릭. 자, 그럼 새 슬라이드를 어떤 걸 넣을 건지 11개 정도의 목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모양은 이거 들 거예요. 제목 및 내용, 두 번째 거.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양을 띄고 있는 슬라이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2번 슬라이드가 이렇게 추가가 됐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위에 보면 이제 1번 슬라이드는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그러니까 얘는 1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추가한 얘는 2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번 슬라이드 선택이 됐으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또 해볼게요. 엔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직 입력 못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다 된 걸로 알고 이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용은 뭐 다 입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어느 정도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요. 그림 삽입하는 것과 슬라이드 크기 조절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했고, 오른쪽에 살짝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 위에 가서 삽입을 클릭해 주세요. 삽입 탭. 위에 삽입 탭에 여기 이미지 그룹에 가보면 그림이라고 있죠? 삽입 탭에 이미지 그룹의 그림.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앞 시간에 예제 받은 거 있죠? 여기 왼쪽 탐색창에 바탕화면. 탐색창에 바탕화면. 여기에 보면은 OA 스타터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 더블 클릭. 다음 준비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파일 더블 클릭. 거기서 2장으로 들어갈게요. 2장. 1장 말고 2장. 거기에 보면 마을이라고 하는 이미지 있을 겁니다. 마을. 자, 그리고 삽입 버튼 눌러주세요. 화면상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이 그림 가운데에서 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 그림 삽입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을 해볼 건데 여기는 뭐 그림 크기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슬라이드 크기 조절이라고 하는 걸 해볼 겁니다. 자, 슬라이드는 뭐가 슬라이드냐? 여기 슬라이드죠, 요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 전체를 슬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전체 크기, 이 부분의 크기를 바꾸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디자인 탭에 가보면
디자인 탭에 가보면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그룹에 여기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거 있죠. 슬라이드 크기. 자, 눌러보면은 여기에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와이드 스크린 16:9 비율과 표준 4:3 비율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아마 와이드 스크린 16:9로 돼 있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러냐? 요새 컴퓨터 모니터가 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으로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대부분이 높이는 똑같다 하더라도 좀 와이드 넓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로가 높이는 똑같아도 가로가 좀 더 넓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런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모니터로 볼 때는 보통은 이런 16:9 비율을 사용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내가 그냥 파워포인트로 어떤 거를 만들기만 할 거다라고 할 때는 4:3이든 16:9든 이런 게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런 유튜브 수업 말고요. 교육장에 가보면은 화면에다가 빔을 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와이드 16:9 비율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화면이 다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이 잘려서 이 부분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요. 지금 우리가 16:9로 지금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물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빔 화면에다가 내가 출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아래가 댕강 이렇게 잘리는 형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스크린으로 어디다가 보여줄 목적으로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와이드가 아니라 표준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준 4:3으로 바꿔볼게요. 표준 4:3.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새 슬라이드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콘텐츠를 최대화 크기로 조정하거나 새 슬라이드에 맞게 크기를 줄이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맞춤 확인이라고 하는 거 눌러줄게요. 맞춤 확인. 오른쪽에 있는 거. 맞춤 확인. 자, 맞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는 여기가 이만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좁아졌죠, 폭이. 조금 좁아지게 되면서 얘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축소가 됐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 겁니다. 그래서 4:3 비율을 맞추는데 전체적으로 좀 가운데로 쏠리는 형태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왜? 16:9로 만들었다가 얘를 강제로 밀어버리니까 조금 좁아지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넓었는데 좁아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 1번 슬라이드 눌러보세요. 1번. 자, 1번 슬라이드를 눌러보면 아까는 우리 동네 얘가 한 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로폭을 줄여버렸더니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작아지니까 줄이 바뀌어버렸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고 별도로 바꾸거나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홈 탭에 가서
홈 탭에 가서 여기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 아까 눌렀던 두 번째 제목 및 내용. 제목 및 내용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또 쭉 입력을 해볼게요. 제목하고 내용을.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 때 하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9 엔터 아닙니다. 여기 엔터를 치게 되면 앞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엔터 친 거예요? 여기서 엔터 친 거죠. 여기서 엔터, 여기서 엔터, 여기서 엔터. 나머지는 그냥 쭉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입력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또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입력 지금 하고 계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 40분까지 이제 입력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3교시 수업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에다가 터치해서 그 삼각형 모양만 누르면 멈추겠죠? 자, 그러면 4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3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요. 자, 슬라이드를 복제, 그 다음 레이아웃, 변경, 이동과 삭제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복제부터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만든 게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의 슬라이드를 우리가 작성을 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복제할 거냐면 3번 슬라이드를 복제할 겁니다. 3번.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겠다, 이 의미가 되겠죠? 자, 3번 슬라이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보시면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보면 이게 복사인데 복사 오른쪽에 삼각형 하나 있을 겁니다.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의 삼각형. 자, 그럼 눌렀을 때 거기에 복사가 있고 복제가 있죠. 복사와 복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복제를 눌러버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복제 누르세요. 자, 그럼 똑같은 내용이 3번, 4번 슬라이드 이렇게 목록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번 슬라이드까지 우리가 만들었고 4번 슬라이드는 복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슬라이드에서 얘의 레이아웃을 바꿔볼 겁니다.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은 얘가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이거를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4번 슬라이드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위에 홈 탭에 보면은 여기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홈 탭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홈 탭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 자, 클릭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 삽입과 동일한 이런 목록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아까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면서 레이아웃을 정하는 거였고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의 모양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슬라이드의 모양은
이걸로 할 거예요. 세로 제목 및 텍스트. 맨 끝에 있는 거. 세로 제목 및 텍스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는 여기 위쪽에 제목이 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왔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되었던 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입력이 됐죠. 이렇게 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입력한 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지금 4번 슬라이드, 즉 세로 제목 텍스트 슬라이드가 지금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슬라이드. 이 네 번째 슬라이드의 위치를 맨 꼭대기 여기로 올리고 싶어요. 이쪽으로. 네, 위쪽으로 나는 올리고 싶다. 자, 그때는 이 4번 슬라이드를 1번 위쪽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자, 4번 슬라이드를 위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밀려요, 얘가. 밀립니다. 자, 위쪽으로 쭉 드래그 해주세요.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내거나 위쪽으로 보내거나 중간에 껴놓고 싶다. 그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네,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꿔봤는데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쭉 작성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 슬라이드하고 4번 슬라이드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1번을 버릴 거냐 4번을 버릴 거냐 같은 내용이 두 개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1번 슬라이드가 클릭된 상태에서 얘를 지울 거예요. 자, 4번 슬라이드가 지금 1번이 된 거죠. 자, 지울 때는 어떻게 하냐? 키보드에 보면은 여기에 딜리트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딜리트. 자,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슬라이드 전체가 삭제가 돼요. 보통 우리가 뭐 슬라이드 화면에 있는 거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그 하나의 객체만 지워지게 되는데 여기 왼쪽 목록에 있는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슬라이드 전체가 삭제가 됩니다. 즉 페이지 전체가 지워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슬라이드 복제, 레이아웃 바꾸는 거, 위치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이렇게 쭉 한번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매기는 것과 화면 보기 변경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1번 슬라이드다, 2번 슬라이드다, 3번 슬라이드다 클릭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클릭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이거를 프린트, 즉 인쇄물로 했을 경우에는 나는 알고 있죠. 얘가 첫 번째 페이지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프린트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이게 첫 페이지인지 두 번째 페이지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 번호를 매겨줄 거예요. 슬라이드 번호. 자, 위에서 삽입 탭으로 갑니다. 자, 위에 삽입 탭에 가면 여기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 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 클릭.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에다가는 체크를 해줄게요. 슬라이드 번호. 자, 그러면 아마 여기가 검은색으로 칠이 될 거예요. 이쪽 위치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여기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번 슬라이드에다가는 표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1번은. 1번 슬라이드에다가는 표시를 안 할 거고, 나머지 슬라이드에다가는 전부 다 번호를 주겠다. 자, 그 다음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자, 그럼 뭐 변한 거 없는데? 왜냐면 1번 슬라이드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된 게 안 보이잖아요. 그쵸? 자, 2번 슬라이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보면 여기 오른쪽 아래 슬라이드 화면에 2라고 번호 매겨져 있죠. 아, 그럼 여기 2페이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계속 만들다가 보면 나중에 인쇄하고 난 다음에 뭐 내가 혼자 볼 때는 이게 몇 페이지라고 하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볼 때는 6번째 페이지, 그럼 이게 6번째인지 7번째인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매길 경우에는 조금 더 서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번호 매기는 걸 해봤고, 그 다음 여기 아래, 보통 여기 아래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상태 표시줄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상태 표시줄에 보게 되면은 보기에 관련된 항목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기본, 여러 슬라이드, 읽기, 슬라이드쇼. 뭐 이렇게 4개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첫 번째예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거나 뭐 그림을 집어넣거나 여러 이제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쓰고자 할 때는 기본을 하는 거고, 전체 슬라이드적인 측면을 보고 싶을 때, 그래서 내용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목록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쫙 펼쳐놓는 형태대로 보는 방법이 이 2번째 겁니다. 여러 슬라이드 보기. 자,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화면에 여러 슬라이드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 기본에서 봤을 때 기본에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 둘, 뭐 셋, 많으면 한 4개 정도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몇 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모양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원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아마 여기 끝에 100%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100%. 자, 요 100%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죠. 100%를 클릭하면 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지금 우리가 100으로 보고 있는데 100에서 2배로 확 뛰어버리죠. 200으로. 네, 그럼 난 조금만 더 확대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 값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130 정도로 쓸까요? 130. 네, 130 쓰시고 확인. 확인.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여기 보기 방식에서 요 네 번째 거 있죠, 요거. 네 번째 거.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슬라이드 쇼. 클릭. 자, 눌러주게 되면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슬라이드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빈 공간 있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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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지막으로 클릭을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슬라이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보는 것까지 또 쭉 해봤고요. 이렇게 보다가 내가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또 보기 방식 4개 있는 것 중에서 이 첫 번째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본. 자, 클릭을 해주게 되면 다시 내가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뭐 슬라이드를 추가하든지 내용을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뭐 그림을 넣던가 뭐 이런 다양한 편집 기능을 이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저장하고 갈게요. 위에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 보면은 요 첫 파일 위에 요 모양 요거 예전엔 저거를 디스켓이라고 해서 저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저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이 PC 더블 클릭. 이 PC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 OA 스타터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 자,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 바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안 바꿀게요. 파일 이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저장.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창 닫을게요. 이제 X 버튼 눌러서 종료.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내용은 진행을 쭉 해봤고요.